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이찬 통일코리아 대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교 교수, 이효영 KBS 기자 같이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번 공동성명 보면은 좀 생각 밖에 예상 밖에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조항이죠. 네. 전쟁포로 실종자 송환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네요. 이거 왜 들어갔을까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북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또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수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좀 꾸준히 북한에게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적 문제랑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인권의 문제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합의문에 명시했다는 것도 사실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했을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역시 일본 납치자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본 납치자 문제도 관계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일종의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런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막판에 북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보통은 보면은 인도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아주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열렸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일본이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서 앞으로 북일 정상회담 또 나아가서는 북러 정상회담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가장 논쟁이 적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북한 쪽이 뭔가를 꺼내주길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또 보수 여론은 북한의 인권 문제랄지 또는 일본에서의 여론은 납치자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뭔가를 꺼내기를 기대했던 부분이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유해 발굴과 관련된 문제나 또는 지금 이제 그 전쟁에서 그 전쟁포로의 실종자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 이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동안 또 유해 발굴은 과거에 미국과 북한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미군의 유해를 발굴을 과거에 하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습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이에 있는 유해 감식센터가 있습니다. 미군의 유해 감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식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보면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유해 한 구당 비용을 또 지불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미국인들의 관심이 또 한편으로 분명히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가 쉽게 이 문제는 타협을 해서 막판에 이것을 공동성명에 바로 집어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관심이 높지만 북한에게는 그다지 부담이 안 되는 그래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렇군요. 자, 종전선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종전선언이 지금 이번 공동성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공동성명 내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분명히 또 종전선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은 남북미 3자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 중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선언이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판문점 선언을 중시하는 그 내용 안에 저는 종전선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뭐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7월 27일 그때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9월 달에 유엔 총회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미 그리고 이 3자 간에서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위한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고 여기서 문 대통령께도 그걸 설명할 뿐만 아니고 또 일본과도 이렇게 외무장관들이 이렇게 회담을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 속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타임테이블, 스케줄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CBID 문제와 종전선언은 상호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이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BID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번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응하는 조치로서 아마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그 카드를 내밀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번 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CBID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성명서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아마 그 미국 보수 여론이랄지 보수 언론에서 아마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선언 문제를 직접 공동성명에 담지는 말자. 그리고 CBID 문제도 역시 이번에는 담지 말자. 왜냐하면 그 문제에 특히 CBID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북미 간의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상황을 무르익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북미의 정상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아마 종전선언 문제도 이제 구체화될 것이고 지금 그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가냐 마냐의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이 결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CBID 문제가 명확하게 담기지 못한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이 담길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통한 3자 간의 종전선언도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 75돌이나 또는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열리는데 그때나 네. 또 다른 계기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또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9월 초에 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 포럼이 열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갔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아마 그 시기도 우리가 한번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기회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현지 시간 5시, 한국 시간 6시부터 1시간 20분 정도 진행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agreed to vigorous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And he wants to do that. Mr. President, the joint statement does not talk about verifiable or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Yeah. Is that a concess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No, not at all, because if you look at it, I mean, it said we are going to, let's say here, it will be gone. I don't think you can be any more plain than what we're asking.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U.S. DPKR relations, the building. We talk about the guarantees, and we talk about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document that we just signed. What timetable do you envision for their denuclearization? And in the meantime, are you thinking about easing any sanctions? Scientifically, you have to wait certain periods of time, and a lot of things happen.
But despite that, once you start the process, it means it's pretty much over. You can't use them. That's the good news. And that's going to start very, very soon. I believe that's going to start very soon. And the sanctions? The sanctions will come off when we are sure that the nukes are no longer a factor. Sanctions played a big role, but they'll come off at that point. I hope it's going to be soon, but they'll come off. They, as you know, and as I've said, the sanctions right now remain. But at a certain point,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상회담이 끝난 뒤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나와 귀국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센토사 섬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선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떠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조금 전 싱가포르 공군 비행장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싱가포르에 첫 발을 내딘 지 약 46시간 만에 출국길에 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이륙한 이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하와이 진주만의 히컴 공군기지를 거쳐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공군기지에서 각각 1시간 반씩 머무르면서 장병들을 격려한 뒤 현지 시각으로 1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미군 전력의 중심인 두 기지 방문을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과시하고 북한의 향후 비핵화 이행과 관련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시간 전쯤 오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센토사 섬을 전용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갔는데요.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호위 차량의 경호행렬 속에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회담 당일인 오늘도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섬 출입이 가능한 가운데 본섬과 센토사 섬을 잇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도 운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 이동 때는 인근 도로가 일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반면 더 일찍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나가 있는 김경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원래 김 위원장은 오후 3시쯤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숙소로 돌아갔다고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숙소인 이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에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밤에 싱가포르를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KBS 취재진은 회담을 마친 뒤 호텔로 들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고 무표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다른 수행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에 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평양으로 갈 거란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 위원장은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숙소에 머물면서 오늘 있었던 피로를 풀며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TV로 시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돌아오면서 호텔 주변의 경비는 삼엄해졌습니다. 이 숙박객이 아닌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KBS 취재진도 숙박객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아닌 사람은 모두 내보냈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 촬영도 제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호텔 밖에 일부 도로를 폐쇄했고 출입 검문 검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싱가포르를 떠날까요? 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포함한 항공기 2대가 이곳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2대는 급유나 아니면 정비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항공기로 오늘 아래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돌아갈 경우 출발 시간은 밤 9시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금방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할 중국 항공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창의공항 이승철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창의공항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창의공항은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때 이용했던 공항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일본 취재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영상을 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경찰은 출국에 대비해서 지금 철책이 보이는 출입구로부터 100m 밖으로 취재진을 몰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숙소였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복귀해 2박 3일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 일행은 현지 시각 3시쯤 수영원 무리가 들어온 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당초 회담이 끝나면 현지 시각으로 오후 서너 시쯤 출국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북한으로 타고 갈 중국 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빨라도 오늘 저녁, 늦으면 새벽이나 내일 아침에 출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귀국 항공편은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 반쯤,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쯤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입국했던 그제도 김 위원장이 내린 뒤 3시간 만에 전용기가 떠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오늘 귀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로도 빠른 공해를 이용하기보다 싱가포르 입국 때처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쉽도록 베트남과 하이난 섬을 거쳐 중국 본토를 종단해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러시아제 일류신 수송기도 시차를 두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로 가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초로 기자. 자, 북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내놓았는데 현장 취재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 국제 미디어 센터에 모인 수천 명의 취재진들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정상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취재진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명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끝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북미 양측이 서로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나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진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아직 향후 일정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회담 과정을 그곳에서 직접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장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까? 두 정상이 숙소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취재진들은 눈을 떼지 않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진 건 역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될 때에는 일부 기자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박수를 치며 탄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식과 서양식이 섞인 오찬 메뉴가 공개됐을 땐 낯선 음식의 정체가 뭔지 서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이 오찬 뒤 호텔을 산책하는 모습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차를 김 위원장에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죠.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눈 직후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미국 CNN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친구로 알려진 로드먼은 인터뷰에서 오늘은 멋진 날이라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now we have really put ourselves on a line to reach out to North Korea, and they've been so gracious to me, my family, and the United States. 방북 이후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는 로드먼. 인터뷰 도중 감정에 북받쳐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And I believed in North Korea. And when I went home, I couldn't even go home. I couldn't even go home. I had to hide out for 30 days. I couldn't even go home. But I kept my head up high, brother. I knew things were going to change. 로드먼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기의 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악수 모습과 확대 정상회담 등의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양국 대표단의 움직임도 사진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세기의 회담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오늘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각 입장에서 회담장에 들어가기까지 채 2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제스처를 보였고 이것은 또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한 걸로 보이는지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레드카펫이 깔린 양쪽 윙에서 동시에 입장을 하며 마치 경기장에 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드디어 만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 악수를 합니다. 악수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이뤄졌지만 곧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올려 김 위원장의 팔을 다독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바디랭귀지 전문가는 이 짧은 순간 두 정상 간의 주도권 싸움이 전개됐다고 분석합니다.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가 친근한 분위기로 이뤄진 걸 의식한 듯 곧 이 판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을 앞세우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김 위원장이 수차례 몸을 돌려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잡기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주도권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단독 회담장까지 걸어가는 데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서로 대화는 많이 없었지만 두 정상은 수차례의 몸짓을 통해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 회담장에 들어가 앉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꾹 담은 미소와 만지작거리는 손, 그리고 김 위원장의 기대앉은 자세와 땅을 내려다보는 시선 등에서 긴장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로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Within the first minute, I'll know. Just my touch, my feel. That's what I do. How long will it take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y're serious? I said maybe in the first minute. 과연 첫 만남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두 정상의 몸짓은 속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화해 무드의 와중에 강경 발언 공세와 취소 사태까지 빚어졌었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이번 회담의 성사 과정을 조빈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을 거르던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발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입니다. 폐회식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약 일주일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에게 미국과 대화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수락하며 북미 정상회담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President Trump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회담 준비를 시작했고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북미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았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로 이어지던 양측의 화해 무드는 회담을 불과 3주 앞두고 좌초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리비아식 모델 언급을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재고려 가능성까지 재차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며 맞선 겁니다. 하지만 8시간여 만에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면서 회담 논의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미국에서 다각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북미 회담의 성사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계속해서 백이찬 통일코리아 대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효영 KBS 기자와 함께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군사연습, 워게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다. 네. 그러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 연합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고요.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지금 쓰고 있다. 네. 한국도 부담을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다.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김 교수님, 네네.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저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의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딱 부러지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또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대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대화를 좀 더 제대로 그 북미 간의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그 군사훈련의 중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그것이 한미 군사훈련이 이전에 진행되던 그 수준에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는 전략자산의 전개가 그대로 유지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또 한미 군사훈련이 비핵화 평화체제의 논의 진전을 또 가로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한미 군사훈련의 유연성을 발휘한다 할지 또는 잠정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할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더 놓고 한미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가 생각할 때도 두 가지 정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공동 발표문을 보면은 판문점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문점 합의 선언의 두 번째 2조 1항을 보면은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게 남과 북만이 아니고 한미연합군과 북한 이런 구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적 군사 행위에 대한 이 중단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네.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사실 남북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삐걱거리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북한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맥스 선드라는 그런 한미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중훈련이었거든요. 네. 저는 언제든지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 문제가 아주 고도화됐을 때
그래서 아주 적대감과 이 갈등이 증폭됐을 때 그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상당히 앞으로 진도가 나가기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추동하기 위한 하나의 후속 조치.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을 또 미사일 실험, 엔진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후속적으로 그런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 내지 중단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더욱더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 4분 남았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비핵화, 체제부장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내용을 담고 향후 후속 회담과 대화의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자, 앞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후속 회담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결과들을 선물 보따리를 꺼내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합의된 그러니까 양 정상이 그야말로 통크게 합의했던 그런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바로 가동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최선희 부상과 미국의 또 성킴 대사관의 라인이 또 다시 가동되는 이걸 통해서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 늦춰지다 보면 또 그 동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서 현재 상황들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모여있는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로 가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 국제 미디어 센터에 모인 수천 명의 취재진들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정상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취재진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명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끝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북미 양측이 서로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진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아직 향후 일정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회담 과정을 그곳에서 직접 다 볼 수 있었겠죠. 그곳 기자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관심 있어 했습니까? 두 정상이 숙소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취재진들은 눈을 떼지 않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진 건 역시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될 때에는 일부 기자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박수를 치며 탄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식과 서양식이 섞인 오찬 메뉴가 공개됐을 땐 낯선 음식의 정체가 뭔지 서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이 오찬 뒤 호텔을 산책하는 모습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차를 김 위원장에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쟁 위기에서부터 세기의 단판, 합의문 서명까지 반전의 드라마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70년 한반도 냉전 구도를 깨트리는 초석이 마련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특집 9시 뉴스에서 보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